어제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그 기각 결정문을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이제 이렇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사실 이거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고 속도를 내기 위해선 김만배 씨의 구속 수사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검찰에 무슨 불법 수사가 있었다는 뭐 이러한 오해 소지도 있는 거고요. 이런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도 여러 해석이나 여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문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3년 정도 살지 않겠나. 아주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법원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냥 본인이 그냥 지금 3년을 어떻게 예상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재판 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본인이 한번 성공해봤으니까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제 이해관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제 전후에 한 4차례 정도를 이제 권순일 당시에 그 대법관님실에 좀 출입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판사가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관계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만배 씨가 2016년부터 주위에 이제 성남의 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 출입 기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뜰의 존재 자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화천대유의 관계자인 것을 당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러한 합리적 추론이 좀 가능한 상태고요. 그 법원장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퇴임하신 이후에 권 대법관님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하셨잖아요. 좀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제 어제 그 중앙지방법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어제 그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이제 기각됐습니다. 거의 이제 자정 무렵에 이제 기각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영장 그 청구 시점을 보면 이제 검찰이 14시간 김만배 씨를 조사를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더니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죠. 정확하고 신속한 철저한 수사를 하라. 이러니까 대통령 메시지 나오자마자 3시간 반 만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영장 청구 사실 자체가 굉장히 조잡했다. 사실 굉장히 치밀하고 또한 그 조사 사실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뭐 뇌물 관련해서는 도대체 뭐 어떠한 대가성이 있었는지조차도 영장 청구 사실에 좀 제대로 못 적힌 것 같다. 이러한 이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장 이제 청구 기각이 된 걸 보고 어제 중앙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을 믿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검찰을 믿기가 어렵다. 정말 그래서 특검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관련해서 어제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그 기각 결정문을 보면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이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기각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이런 표현은 일상적으로 좀 쓰는 표현인가요? 그 기각할 때 이런 표현을 좀 요새는 많이 씁니까? 어떻습니까? 간혹 사용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거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고 속도를 내기 위해선 김만배 씨의 구속 수사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검찰이 뭐 보강을 한 다음에 재청구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검찰에 무슨 불법 수사가 있었다는 뭐 이러한 오해 소지도 있는 거고요. 좀 한편으로는 법원이 예단을 가지고 이게 뭐 약간의 무죄 취지 아니냐 이러한 예단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피의자 감싸기. 그래서 이런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도 여러 해석이나 여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좀 각별히 유의하시고 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문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만배 씨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건 이제 뭐 전문 사실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3년 정도 살지 않겠나. 이게 뭐 아예 지금 수사 초기 단계인데 지금 이러한 아주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법원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냥 본인이 그냥 지금 3년을 어떻게 그 예상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형 기준을 봤어요. 근데 양형 기준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뭐 300억 그 기본이 5년에서 8년이고 그 법원장님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뭐 천문학적인 수익이 이게 이제 배임죄가 이제 된다고 한다면 이게 국민들이 3년을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승복을 못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정적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의 지금 당사자입니다. 저는 재판 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본인이 한번 성공해 왔으니까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 만약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법원이 엄격하고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 네. 이제 그래서 이 사무 분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유동규 씨가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아마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경제전담부에 배당이 됩니까? 일단 접수를 해봐야 사건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지금 또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혹시나 편향적인 소지가 있는 재판부가 된다면 PPT를 보겠습니다. 윤종섭 재판부와 지금 박남천 재판부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윤종섭 재판부가 결국은 이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뭐 특정 연구회 좀 그 출신이 아닌 중립적인 재판부에 배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의원님 지적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담 사건은 전담 재판부 사이에 무작위 전산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 배당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